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실성 상대 폭주 검사, 허성 상대 폭주 검사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요거 프린트에 우리 이제 제가 이 실성 상대 폭주 검사 하는 것, 허성 상대 폭주 검사 하는 것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고요. 시범 영상에서도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실성 상대 폭주 검사 결과는 어떤 상대 폭주 검사를 확인할 수가 있다. 실성 상대 폭주 검사는 양성 융합성 폭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허성 상대 폭주 검사 결과는 허성 융합성 폭주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허성은 음성이랑 같은 말이고요. 실성은 양성하고 뭐 같은 말이에요. 뭐 교과서마다 또 다른 책 문헌마다 약간씩 다르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실성은 양성, 허성은 음성, 이렇게 이제 같은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8번 보시면은 실성 상대 폭주 검사라는 거는 이 말 그대로 눈을 양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성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실성이 이 진짜 폭주하는 방향의 그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성 상대 폭주 검사는 눈을 폭주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프리즘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돼야 되겠죠. 베이스 아웃이라고 적어보세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순차적으로 가하여 처음으로 흐려졌을 때까지의 베이스 아웃 프리즘의 디옵터를 말한다. 오케이. 그리고 허성 상대 폭주 검사는 베이스 인 프리즘을 넣게 돼요. 눈을 음성하게 계산하게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데, 베이스 인 프리즘을 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다 보면은 분리되겠죠. 내가 여기 분리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따로 체크를 해둔 거는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 베이스 인 프리즘을 넣는 검사 같은 경우는 흐린 점 없이 바로 분리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허성 상대 폭주 검사는 베이스 인 프리즘을 쭉쭉쭉 순차적으로 가해서 처음으로 분리되었을 때까지 베이스 인 프리즘의 디옵터를 말한다. 이렇게 칸을 다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폭주 검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9번에서 물어봐요. 상대 폭주 검사를 하는 이유는, 요거는 순전히 이제 외안근의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수평 이양운동, 동양운동에 대한 그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얘가 잘 모아주고 잘 벌려주고 요 이제 눈에 안구 이동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지 그걸 측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안근의 융합력을 알기 위해서 이제 한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기대치 값은 이제 퍼시벌 기준으로 이제 쉐어드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내가 두 개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계산하는 방향과 폭주하는 방향에서, 그러니까 이제 따로 이제 기대치 값을 생각을 해.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딱 규정해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모건 박사가 이 양안시 분야에서 가장 연구에 있어서는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연구한 데이터에 의하면은 베이스 인 방향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7 프리즘 정도가 이제 기대치 값이다. 7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그 기대치 값이고, 베이스 아웃 방향에서는 19 프리즘 정도가, 19 플러스 마이너스 한 8 프리즘 정도가 이제 기대치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아웃 프리즘 가지고 하는 거는 내가 방금 7번에서 얘기했듯이 실성 상대 폭주 검사예요. 실성 상대 폭주 검사 대략 한 19 프리즘이 기대치 값. 그리고 베이스 인 가지고 하는 거는 허성 상대 폭주 검사인데, 요게 이제 대략 한 7 프리즘 정도라는 거 아셨죠?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으로 정상적인 A10 AB를 가진 비정시가
나안으로 근거리를 볼 때 나타나는 안위 이상은 일반적인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건데 정상적인 AC per AB를 가진 사람이다. 정상적으로 AC per AB가 한 4 정도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 정도를 가진 비정시안이 나안으로 근거리를 볼 때 나타나는 안위 이상은 해서 자 볼게요. 근시일 때 외사위안 그리고 원시일 때 1번 보면은 외사위안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근시면서 근거리를 볼 때 외사위가 나타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근시면서 근거리에서 근시는 일단 우리 왕교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디옵터의 교정이 부족한 눈이에요. 눈이 약간 허성한 상태에 빠져 있을 확률이 있는 눈이고 원시 같은 경우는 근거리를 볼 때 어때요? 원래도 조절을 이제 먼 거리 볼 때도 조절을 하는 눈이잖아요. 이제 안구의 굴절 이상이 플러스가 필요한 눈이니까. 그래서 원시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필요한 눈인데 근거리를 본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이제 조절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리를 볼 때 원시는 내사위 쪽으로 나오고요. 근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외사위 쪽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1번은 근시 외사위는 맞는데 그 뒤에 원시 외사위가 요게 틀렸고요. 자, 2번은 근시는 외사위 쪽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내사위라고 했으니까 그게 틀렸고 그리고 3번 보면은 3번이 이제 답이 되겠네요. 근시가 근거리를 봤을 때 정상적인 AC per AB라고 가정했을 때는 외사위 경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시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조절을 하고 폭주가 들어가는 눈이기 때문에 내사위 쪽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사위를 많이 갖는 경향을 띠고요. 근시 같은 경우는 보통 외사위를 많이 갖는 경향을 띠고 있어요. 자, 11번 넘어갈게요. 굴절 이상과 사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보면은 1번부터 한번 쭉 보면은 미교정 근시 근시가 남아있는 상태 근시가 나안으로 근거리를 봤을 때는 뭐로 이행되기 쉽다.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외사위로 이행되기 쉽다로 가야지 이제 맞는 건데 자, 1번 틀렸고 자 미교정 원시가 나안으로 근거리를 보게 되면은 내사위로 이행되기가 쉽다 그랬어요. 어디까지나 이게 이제 다른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고 단지 이제 단서가 미교정 원시가 나안으로 근거리 볼 때를 말하는 건데 그때는 다른 눈보다도 그 원시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서 더 많이 조절을 하기 때문에 내사위로 이행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자 3번 원거리에서 정의인 사람이 AC per AB가 높으면 원거리에서 정의인 사람의 AC per AB가 높으면은 근거리에서 내사위로 나타나기가 쉽겠지. AC per AB는 뭐라 그랬어요? 조절성 폭주 B라고 그랬어요. AC per AB가 높으면은 폭주가 팍팍 되는 거예요. 폭주가 팍팍. 그래서 내사위가 나타나기 쉽고요. 4번 보면은 원거리에서 정의인 사람의 AC per AB가 낮으면 폭주가 팍팍 안 되는 눈이에요. 그래서 근거리에선 외사위로 나타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건 답이 없어요. 5번 하면 되겠어요. 다 이제 지금 틀린 답지도 내가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게 틀렸구나. 여기에서 요 부분이 틀렸구나 하고서 이제 내가 따로 정리를 하면서 기억을 해주시면은 문제를 완벽하게 이제 내 걸로 가져가는 그런 이제 공법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교정 방법에 따른 조절 발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자, 이렇게 보면은 근시하는 근거리를 볼 때 콘택트 렌즈와 안경에서 콘택트 렌즈로 썼을 때랑 안경으로 교정했을 때랑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시하는 근거리를 볼 때 콘택트 렌즈보다 안경에서 더 많은 조절이 필요하다. 자, 맞나요? 틀리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안경도 쓰고 콘택트 렌즈도 쓰고 그렇게 쓰시죠? 여학생들은 보통 이제 외출할 때 콘택트 렌즈 또 썼다가 학교 왔을 때 콘택트 렌즈 썼다가 또 집에 가면 그냥 안경 렌즈 빼고 이제 안경 편하니까 안경을 또 쓰고 그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시안 같은 경우 근거리를 볼 때 콘택트 렌즈보다 안경에서 더 많은 조절이 필요하다. 요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요게 반대가 되면 돼요. 안경보다 콘택트 렌즈에서 조절이 더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건 정점간 거리 때문에 더 많이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콘택트 렌즈 흔히 우리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사실 소프트 렌즈 쓰잖아요.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난시 교정한다고 하지만은 완벽하게 안경만큼 난시가 025 단위로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난시의 방향도 산난시거나 아니면은 뭐 95도 난시, 뭐 100도 난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레귤러하게 딱 직난시, 도난시, 산난시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프트 렌즈에서 난시 교정한다 그러면은 딱 이제 90도 방향, 180도 방향, 뭐 45도 방향 그렇게 이제 어느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교하게 그 난시축을 정확하게 잡아주려고 그러면은 아직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 그 부분은 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난시가 어느 정도 좀 있으면 콘택트 렌즈를 썼을 때 잔여 난시가 분명히 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잔여 난시가 남게 되면은 이게 잘 이제 완벽하게 이제 클리어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잘 보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뇌에서 더 잘 봐야 돼, 더 선명하게 봐야 돼 하고서 이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때 또 조절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소프트 렌즈를 썼을 때 잔여 난시 때문에 더 안경보다 더 조절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안경보다 이 정점간 거리가 짧기 때문에 더 많이 과도하게 이제 똑같은 도수라는 가정하에서는 더 많이 조절이 들어가게 돼요. 조절 자극이 되는 거지. 과교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쨌든 1번은 이제 거꾸로 돼서 틀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근시안은 안경을 쓰고 근거리 물체를 볼 때 어떤 프리즘이 유발된다 라고 내가 이제 논문도 첨부해서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시안에서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동영상 볼 때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근시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 근시인데 안경을 쓰고 지금 모니터 보면서 뭐 노트 이제 보면서 이렇게 근거리 물체를 봐요. 이때 어떻게 프리즘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광학 중심점보다 약간 코 쪽으로 내 눈의 PD가 이동하겠죠. 근거리에서는 근거리 PD는 원거리 PD보다 짧잖아요. 근데 지금 2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원거리 안경, 교정된 안경 쓰고서 근거리 물체를 볼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코 쪽으로 조금 더 PD가 이게 치우쳐지기 때문에 베이스 인프리즘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이스 인프리즘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근시 안경을 쓰고 가까운 데 보고서 작업을 할 때 베이스 인프리즘은 내 개인 해가지고 내가 외워두시라 그랬죠. 계산 부담을 유발하고 그거가 계속되면은 내 사위가 유발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2번도 틀렸고,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원시안은 근거리를 볼 때 안경보다 콘택트 렌즈에서 더 적은 조절이 필요하다. 원시한 경우에 이번에는 원시 근거리를 볼 때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 아까 차이가, 콘택트 렌즈는 정점간 거리가 거의 0에 가깝게 각막에 그냥 붙잖아요. 그래서 정점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경은 정점과 거리가 12, 13mm 이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게 이렇게 더 붙으면은, 근시 같은 경우는 내 콘택트 렌즈가 이렇게 붙으면은 과교정 쪽으로 간다 그랬죠. 근데 원시향 같은 경우는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게 돼가지고 이게 내 눈에 붙어버리면은 이게 저교정 쪽으로 가요. 그거는 뭐 안경광학에서, 기하광학에서 또 친구들 많이 배웠으니까 잘 알 텐데, 그래서 안경보다 콘택트 렌즈에서 더 적은 조절이 필요하게 돼요, 원시는.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 4번은 그 반대로 해놨으니까 이제 또 이제 틀린 답이고요.